오늘은 2024년도 우리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이번에 555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난 16일 금요일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여건 속입니다만 9월 10일부터 우리가 실시 예정으로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기반을 마련하고요. 청년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지역경제, 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지정예산 2조 44억 원을 포함해서 2조 599억 원이 됩니다. 이 액수는 지난 연도 최종 예산인 2조 2,640원과 비교하면 약 9%가 그래도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 세이버는 지방소비세 납입 관리자 이자 수입 증대분, 그리고 기타 세외 수입 합해서 158억 원, 지방교부세 64억 원, 국고보조금 49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수원 20억 원 등 총 5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안의 구체적인 편성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 중심 도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월 정액권 이응패스라고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응패스 사업에 14억 5천만 원이고요. K패스 환급 지원 사업에 5억 원을 반영하고 전기 저상버스 구매 28억 원, 그리고 버스 운행 손실에 대한 재정 보조 29억 원을 반영해서 교통 인프라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 여민절입니다만 캐시백 지원에 11억 원, 그리고 민관 협력 배달앱 홍보에 4,4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인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 운영에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청년,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여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RIS 사업에 18억 원을 지원하고요. 청년 성장 프로젝트에 5억 원, 청년 주거를 강화시키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또 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원 사업에 6억 원, 소아들의 야간 휴일 진료 기관 지원에 2억 원,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 위생 관리 지원에 2억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사업 1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8억 원, 발달 재활 서비스 사업에 4억 원을 각각 반영했고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도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로 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세계 정원도시 도약을 위한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등에 추경금 14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 겨울철 비수기에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관광재단 추경금 6억 원을 계산했습니다. 그 외 통리장 수당 인상분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올렸습니다만 통리장 활동 보상금 10억 원을 추가하고 의정 활동비 1억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총사 공공요금 부적금 8억 원, 금남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10억 원도 이번 추경안에 담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본 추경 예산안은 시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예결특위, 그리고 본심사를 거쳐서 9월 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시의회와 우리 협력해서 우리가 더 나은 세종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응 패스에 대해서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책을 하다 보면 음과 양이 있게 마련인데 저는 늘 강조드렸습니다만 이응 패스는 첫째가 교통 문제 해결이라는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응 패스를 타고 대전을 갔다. 근데 거기서는 또 버스를 갈아타야 되고 하는 불편이 계속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럴 바에야 자가용 갖고 가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도시를 뭐 타려면 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은 분석이 가능한 것이고 6개 도시에 관해서는 우리 6개라는 게 이제 공주, 천안, 청주, 계룡, 또 대전 이 6개 도시에 대해서는 여기서 출퇴근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타는 버스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용인을 하자라는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세종 시민의 세금이 어느 정도까지 타 지역 교통에 들어가는 문제가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논의를 해왔던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기간이라든가 좀 기간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그러나 시험기간을 거쳐서 개선할 생각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인들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뭐 내 카드를 만들어서 남한테 주면 또 어떡하냐. 애들링으로 만들면 또 어떡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일일이 다 걸러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진료카드라든가 가족이 서로 돌려가면서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그 카드를 가진 분들의 어떤 뭐 의식이라든가 뭐 도덕의 그것을 우리가 좀 기대해야지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간섭을 해서 아들 거냐 딸 거냐 자기 거냐 이런 것들을 가려가면서 하기까지는 좀 한계가 있다. 그것은 시민들이 좀 양심적으로 해주셔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게 도를 넘는 불법이다. 도를 넘는 비상식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지켜보면서 걸러낼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수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다 일일이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번만. 이 산림환경연구소 문제인데요. 여기가 충남도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남도는 소유권이 있지 행정구역은 세종시 때문에 그 문제는 알 거예요. 인허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기관이 이게 참 모순이에요. 이건 애초부터 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충남지사와 제가 업무 협약을 맺고 서로 상생 협력해서 이 부분을 충남도는 충남대로 매각해서 또 다른 곳에 산림환경연구소를 만들려고 했으니 그럴 경우에 세종시가 어떤 용도를 쓸 것인가를 서로 협조하자. 이런 정도 공약을 맺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는 산림환경연구소고 그리고 자연과 녹지 또 요즘 좋은 치유 또 제가 좋아하는 또 정원 이런 개념에 맞는 것으로 그것을 개발을 하면 해야지 생뚱맞게 그거와 동떨어진 그런 개발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난개발도 그 정도껏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와 세종시가 만약에 어떤 그 땅을 그 소유 부지를 뭐 매입하겠다는 당사자가 나타난다면 어떤 용도로 이거를 개발하려고 하느냐를 사전에 미리 저희들끼리 조율을 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도 충남도와 협의해서 결정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 원칙은 그 산림이라는 것, 녹지라는 것, 자연이라는 것, 치유라는 개념에 부합되는 그런 걸로 가야 될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을 소유권도 충남이고 인허가권은 세종시에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두자. 그걸 이용할 수도 없고 이용될 수도 없는 그런 땅 아니겠어요? 보다 더 발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